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바쁘거나 급등락이 심한 코인 시장에서 종종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인 투자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뒤쪽에서 알아보시죠. FTX에서 돈을 아직도 나눠주고 있지 않네요. 이제야 청구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냈다라고 하죠. 5만 달러 미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7천만 원 이하의 소위 말하는 좀 소액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 이제 본인 인증하세요. 이런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금액은 대략 우리 돈으로 하면 5천억 원. 적은 돈은 아닙니다. 22년 11월 달에 FTX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은 추억의 가격입니다. 2,100만 원, 2,200만 원 수준까지 정말 폭락을 했죠. 지금은 아무리 그냥 대충 잡아도 대략 7배 이상 그때 대비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웃기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죠.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비트코인을 잃었는데 비트코인을 주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준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가격 119%를 내가 환불해 줄게. 됐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비트코인을 그대로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때 7분의 1 가격 아닙니까? 그 가격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겠다. 저는 이제 제가 그들이라고 하면요. 제가 이 판을 정말 짤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 혹시 고점에 코인 또 비싸게 사서 물리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겠냐라고 저는 추정을 할 뿐이죠. 결과는 나중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SBI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와 리플은 아주 오래전 2016년부터 아주 깊이 있는 서로 전략적 투자를 주고받았던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코인 사업에서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밑에 스테이블 코인 USDC 그 서클에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를 일본 내 도입을 추진하겠다. 자, 참고로 이제 토막 상식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라고 있죠.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이 회사에서 SBI 홀딩스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에 그 사진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투자를 하는데 그 미국의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 세 개의 회사가 있었죠. 이제 민간 회사였습니다. 첫 번째가 소프트뱅크, 두 번째가 오라클, 세 번째가 오픈 AI. 여기에서 소프트뱅크가 껴있는 거죠. 이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AI와 코인 투자로 여러모로 친하게 얽혀있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SBI 홀딩스는 올해 일본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취급을 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일본 내 USDC를 유통하기 위해서 합작 회사를 만든답니다. 누구랑? 미국 서클과 SBI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서클, 리플, 코인베이스, A16Z, 크라켄 이런 회사들, 제미니 이런 회사들은 트럼프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물론 있습니다. SBI와 미국의 서클이 협력을 해서 일본 내에서 디지털 엔화, 디지털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지금 뭘 유통시킵니까? 미국의 달러잖아요. USDC를 유통시키고 합작하는 회사까지도 만든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일본에서 엔화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원화를 쓰겠죠. 중국에서는 위안화를 써야 되는데 일본에서 왜 미국 이제 그 디지털 달러잖아요. USDC를 왜 유통을 이렇게 촉진하려고 하는 걸까요? 실은 한국 거래소도 우리 코인 살 때 실은 원화로 사지 않습니까? 굳이 원화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사고 팔고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왜 USDC와 테더 USDT가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에 다 상장이 됐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거래소들, 코인 거래소에 USDC는 진출을 해 있고요.
USDT, 테더는 뭐 폐지가 됐다. 뭐 얼마 전에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는 테더, 물론 USDC도 쓰이는데요. 테더가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왜 이렇게 테더가 많이 쓰이고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코인 전쟁 같기도 보이는데 경제 전쟁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글로벌 화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확히 말하면 미래 디지털 화폐 전쟁이겠죠. 그러니까 화폐 전쟁은요, 사실 뭐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고 가장 많이 쓰이는 통화, 소위 말하는 기축 통화라고 하죠. 기축 통화를 누가 발행을 하느냐, 누가 이것을 유통을 시키고 이걸로 이권을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실제는 통제력을 의미하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블랙락이 어디 투자했습니까? 뭐 코인베이스도 했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했고, 뭐 채굴 회사에도 했고, 서클에 투자 많이 했죠. USDC 발행하는 회사 만들어서 펀드로 만들고, 뭐 시큐리타이즈 여러 가지 만들어서 뭐 원도 파이낸스도 있죠. 미국의 국채, 가장 급한 미국의 국채 수요가 없잖아요. 그것부터 좀 판매를 하고 그 펀드 서클과 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테더는 또 견제합니다. 지금 한국, 일본, 뭐 유럽, 또 개발도상국까지 USDC 유통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어요. 화폐를 늘릴 기축통화, 자기들 통화를 전 세계에 까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통제력이 강화되겠죠. 이게요, 사실은 미 연준 의장을 우리가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근본 이유는 뭡니까? 전 세계가 달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USDC를 발행하고 널리 유통을 시키면 시킬수록 미국에 지금 아무도 사주지 않고 있는 인기가 별로 없는 미 국채에 대한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요. 달러 패권을 더 연장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그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수익성이죠. 그 수익성, 수수료를 어디서 가져갑니까? 자산 토큰화해서 지금 이거 확정이 돼 있는 미래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 전부터 확정된 미래 먹거리죠. 블랙록은 실은 전 세계에 있는 뭐 기관들, 조직들, 대기업들, 뭐 국부 펀드, 연금 펀드들,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웬만한 데를 돈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에 주식을 많이 투자하면 지분 누가 대주주 맘대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림자 정부라고 보이죠. 앞단에 이렇게 잘 나서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블랙록은 디지털 달러 USDC의 발행권을 가져가고자 하고요. 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테더를 그렇게 이제 뒤통수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성은 이제 뭐 불을 보듯 뻔하게 따라오겠죠. 비트맥시들이 저는 하는 얘기가 이제 그들이라고 이제 세력이죠. 블랙록이다. 뭐 세계경제포럼이다.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친구들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킹왕짱이면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 뭐 그 블록체인 망들, 뭐 퍼블릭 블록체인, 뭐 분산 원장 기술, 실은 이제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뭐 블랙록, 뭐 17차선 고속도로에 이게 불신을 하고 있는 게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단순히 알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은 그냥 해봤습니다. 자, 테더 뉴스도 하나 있는데요. 테더는 미 규제 환경의 변화로 투자와 인수합병 가속화를 할 것이다. 지금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들고 있는 데가 테더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 농업, 인공지능, 뇌 임플란트까지 들어가네요. 뇌 임플란트는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무려 2016년도부터 준비하고 있는 뉴럴링크, 인간 뇌에 칩받겠다라는 것과 지금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테더의 이해관계는 미국과 같다. 미 국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주는 거 알고 있지? 테더의 사용이 늘어난다? 지금 달러의 헤게모니가 강화되는 거 아니야? 달러 패권 이거 강화되는 거 알고 있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자는 테더는 중국 게 아니냐. 근데 왜 미국의 국채를 그렇게 사고 있냐. 그리고 이제 뭐 퍼드가 워낙 많으니 이거 망하고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돈 앞에 국적이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어집니다. 돈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다. 물론 패권 전쟁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보시면 이 코인의 전체 그 빅픽처를 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두 번째, 세계 1위와 2위. 그게 뭐 지금 그 테더와 서클이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체인의 희망이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요? 뭐 전 세계 지금 1위와 2위. 뭐 물론 리플에서도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그러니까 이제 다원화 체제가 될 거예요. 뭐 어떤 근데 현재까지는 압도적인 게 테더고요. 제가 봤을 때 테더의 이 지위를 넘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이 USDC죠. 이제 70% 이상이 지금 테더고요. 한 20% 초반대가 USD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USDC와 테더를 동시에 지원하는 체인들, 코인들을 저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럴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코인을 사면 무조건 대박을 치냐? 단언컨대 아니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죠. 제가 2달 전에 이런 뭐 영상을 제가 한번 제작을 했습니다. 초우량 자산들, 소위 말하는 좋은 종목을 알면 투자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강남 아파트 사면 다 성공하십니까? 아니면 비트코인만 사면 주변에 그렇게 해서 막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막 퇴사를 하시고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정답은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주변에 얼마나 있으신지 현실적으로 거의 드뭅니다. 자, 홍콩 정부에서 투자 이민 심사에 비트와 이더를 포함시켰습니다. 홍콩은 이제는 뭐 97년도 중국에 반환이 됐잖아요. 엄연한 중국영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알겠어요. 킹왕 짱이니까 이미 증명이 끝났으니까 지금 투자 이민 받아주겠다는데 56억 원, 우리 돈 56억 이상의 부자만 받겠다. 뭐 이것도 알겠습니다. 비트 받는 건 내 이해를 하겠는데 이더는 왜 받아줄까요? 지금 이더도 지금 그때 뭐 현재 시세로 해가지고 56억 이상 들고 있으면 이민 받아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가격도 재미없고 뭐 쓰레기 코인이란 얘기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2014년 12월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했었고요. 그때 비탈릭 부터린이 19세로 제가 그때 기억을 합니다. 머리가 이렇게 한쪽 떡져가지고 한국에 와서 뭐 이더리움 뭐 스마트 컨트랙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였구나. 사실 2014년도에는 이더리움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초기 컨셉을 발표를 했던 거죠. 비트 이더는요. 오래 전부터 증명이 이미 끝난 코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솔라나 리플도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확신입니다. 우리 믿음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꾸 대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증명이 됐다라는 표현은 더 정확히는 그들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받은 코인에 투자하면 그럼 난 무조건 돈을 버냐? 아니라고 말씀 계속 드렸죠. 돈 버는 사람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파시면 되거든요. 22년 11월 솔라나가 FTX로 무너졌을 때 분할 매수를 들어가셨어야 합니다. 23년 내내 그냥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그때부터 샀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요. 지난 7년간 리플이야 욕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스텔라는 욕도 안 나오는 코인. 저도 기억합니다. XRP와 스텔라 루멘 속적으로 사셨던 분이겠죠. 또 돈 버는 사람, 제가 왜 옥동자 알트코인이라는 표현을 썼냐. 지금은요. 좋은 코인, 안 좋은 코인 할 것 없이 그냥 다 갖다 버립니다. 그게 옥동자, 그냥 물만 버려야 되는데
옥동자 그 아들까지 그냥 같이 물이랑 애를 같이 버려버리고 있어요. 이건 기회죠. 그때 옥동자 알트코인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저는 앞으로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실은 뭐 주식이랄지 뭐 부동산이랄지 투자 오래 하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코인에서의 10년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거의 네 번째 사이클에 접어들다 보니 뭐 여러 사람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뭐 예전 뭐 로저 버, 뭐 비탈릭, 뭐 바이낸스 이전에 장펑차오부터 뭐 아처 헤이즌의 어쩌네 난다 긴다는 친구들을 저는 그때는 그 친구들이 유명한지도 모르고 이제 행사를 했었죠. 제가 봤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는 사람들이 2%도 안 돼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2%를 뭐 증명해봐라 이런 분도 계시던데 거의 없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착각을 해요. 나는 저 2% 안에 들 것이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98%가요. 이것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2%가 98%의 부를 다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너는 뭐 얼마나 투자를 잘하냐? 저도 방심하고 교만하는 순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왜요? 몇 번 겪었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이른 탈출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팔 때가 아닙니다. 사고 있습니다. 쥐어짜서 사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현금 거의 없어져서 쥐어짜내고 있는 거죠. RWA 시장 올해 폭발적 성장을 이룰 것이다. 이게 뭐 450조 달러. 이게 뭐 사실 와닿지도 않아요. 뭐 몇십 경입니다. 이 중에 1%, 2%만 RWA 생태계로 유입이 된다면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보실 때 조금 이제 그 빅픽처를 보시면 좋거든요. 이제 조금은 그 오해를 하시는 게 RWA만 5년 후에 한 100배 커지겠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코인 전체, 디지털 자산 생태계 자체가 폭발적으로 다 같이 커집니다. 이 안에 비트도 있고 이더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뭐 저희 카르다노도 있고 그런 겁니다. 리플도 있고요. 스텔라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블록체인 인프라죠. 자, 디지털 경제나 디지털 자산은 실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죠. 시총 자체가 없었어요. 뭐 디지털 뭐 경제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전에 뭐 이제 뭐 신용카드 애매하죠. 근데 그 시장조차 없었던 디지털 경제 시장이 5년 지나면 1000조 원으로 커진답니다. 또 한 번 5년이 지나면 이젠 단위가 바뀌죠. 경으로 갈 수 있다는 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뭐 땡땡코인 예를 들면 저 온도 코인을 좋게 보지만 뭐 온도 코인만 오르냐, 뭐 RWA 코인만 오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크립토 생태계, 뭐 아까 스테이블 코인, 뭐 CBDC, 그다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블록체인 망들이 다 함께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에 가서 미리 깔고 앉아서 가만히만 있으면 누군가 올려주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죠. 단시간에 올려주면 2%만 부자가 되겠습니까?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비트, 이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가치 있는 것, 뭐 부동산, 금, 석유, 채권, 주변에 뭐 NFT,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나중에 탄소 거래 크레딧, 신용 그 포인트까지도 이거 토큰화 시키는 거예요. 인프라만 고속도로 태워서 왔다 갔다 시키고요. 뭐 USDC다, 뭐 USDT다, CBDC다 막 이렇게 이제 뭐 교환을 해야겠죠. 누군가는 이 수수료를 가져갈 겁니다. 19세기에는 이게 철도망이 혁신이었잖아요. 미국 이제 북미 지역에서 철도 엄청난 붐이 일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20세기는 뭡니까? 이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망에 투자했던 회사들, 물론 닷컴 버블이 있었죠. 그랬다가 확 꺼졌다가 지금 뭐 많잖아요. 21세기는 토큰망, 이게 코인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망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큰 거품이 나왔고요. 붕괴가 일어났고요. 심지어 코인은 거품 붕괴가 여러 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진짜 혁신이 일어난다.
납니다. 지금 분석이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거의 없어졌다.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관심이 수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뭐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태초로 돌아갔다. 거의 그런 수준 된 거 맞습니다. 알트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뭐 비트를 뭐 많이 하겠습니까? 대부분 알트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밈 코인을 또 그렇게 많이 들고 있었는데 뭐 거의 휴지 조각이 됐지 않습니까? 뭐 멜라니아 코인 뭐 마이너스 80% 넘게 하락했다라는, 저는 뭐 그거 투자를 안 하니까요. 휴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코인 청산이 있었죠. 이 선물이 다, 옵션이 다 이거 청산돼 버린 거예요. 오후반 우리 선생님 비트와 이더를 50%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노래를, 그러니까 욕을 먹으면서도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아니 뭐 오를 때는 이런 게 귓등으로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하락을 맞아보면, 아 그래서 비트 이더를 좀 담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구나. 사실은 얘가 이제서야 좀 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의 코인 청산은 제가 95%라고 썼지만 롱숏이다. 뭐 마진으로 뭐 몇 배수 지금 배팅 하신 분들이 99.9%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처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일시적으로 조롱과 비난과 욕설이 난무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저희 구독자분들은 그래도 조금 인품이 제가 볼 때 레벨이 좀 다르세요. 근데 뭐 다른 쪽에 가보시면 조금 아마 욕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은 역시 비트코인만 킹왕짱이지 라고 하시는 분이 많다는 것을 당연히 의미합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이제는 29까지 떨어졌네요. 25까지 가면 완연한 비트 시즌인데 뭐 거의 뭐 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알트코인, 그러니까 우량 알트코인, 미국 코인들, ETF 후보권들, 이런 것들을 지금 못 사잖아요. 언제 살 것이냐. 그러니까 11월 5일 전에 못 샀다. 12월 5일, 그러니까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고점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제가 뭐 수년 이상, 거의 10수년 이상 봤던 그 패턴입니다. 힘든 맘에 바이 더 딥을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달리는 댓글, 희망 고문하고 있다. 뭐 가스라이팅을 그만해라. 하락장은 시작됐다. 진짜 끝났다. 정신 차려라. 이거 뭐 저는 이제 12년째 보고 있는 거죠. 코인베이스 앱에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1위를 딱 찍었다. 그때는 우리가 좀 팔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슬슬 빠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또 빠지지 않고 달릴 댓글이 이거예요. 뭐 아마 댓글을 안 다셔도 지금? 지금 바로? 왜?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때 지금은 이제 지금 뭐 막 집 팔고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B2 영끌을 아마 그때 할 거예요.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거 온다고 봅니다. 남과 반대로 가야 성공한다. 뭐 맨날 우리가 들어서 아는 얘기인데요. 뭐 생즉사 사즉생이라고 하죠. 뭐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산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죽을 수 있어요. 사즉생이면 살아야 되는데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 뭐 육체적으로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요. 98%의 손실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공은, 저도 뭐 진짜 성공을 제가 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뭐 저는 안 두려울까요? 뭐 성공한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아니 뭐 시장 이렇게 떨어지면 두렵죠. 두려운 마음이 왜 없습니까? 두려운데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시작점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제가 볼 때 시작조차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식과 경험, 특히 실패, 고통의 총량이 있습니다. 이거 안 채우면 백운이 무효입니다. 어쩌다 한번 크게 볼 수 있죠. 막 기가 막히게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딱 팔았는데 바로 팔자마자 막 그냥 시장이 흘러내렸다. 운이 좋은 거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총량 안 채우면요. 100운이 무효예요. 이거 좀 우리 주식 저보다 투자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력과 운이 같이 가면 성공이 오래 갑니다. 실력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오래 못 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자, 트럼프 일가 코인 시장 개입 우려다.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차남 에릭 트럼프가 뭐 엄청난 지금 이더리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트윗을 남긴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거 좀 규제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그 트럼프 가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더리움 얼마 들고 있다? 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5천억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만. 거의 한 65%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밈코인은 거래 수수료만 1억 달러, 한 1,400억, 500억을 벌었죠. 그러면서 내부자 거래 이해 충돌 가능성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들이 대놓고 지금 코인 펌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임 전에 본인 트럼프 밈코인, 그리고 우리 영 부인입니까? 퍼스트 레이디의 밈코인을 팔아서 지금 뭐 수수료만 1,000억을 넘게 벌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이거 당연히 이해 충돌 내부자 거래인 거 지금 트럼프 같이 머리 좋은 사람 이거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추정을 어떻게 하냐? 이거 내부 아직 코인 관련된 뭐 주식은 있어요. 부동산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딴 거 채권도 있겠지만 코인은 지금 관련 내부자 거래 규제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하루 전 1월 20일 하루 전에 트럼프 밈코인, 멜라니아 밈코인이 그때다 발행됐던 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이 규제를 뭔가 이제 현직에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그 전에 그냥 해서 어떻게 보면 한탕 번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3억 달러의 코인을 코인베이스 프라임 거래소잖아요. 거래소에 보냅니다. 근데 그리고 이더리움 지금 안 그래도 많은데 지금 계속 추매하고 있거든요. 3천억 달러 이상을 코인베이스 프라임 거래소로 이체를 했는데 왜 했다? 자금 관리 및 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보관 목적으로 그냥 보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갑 주소가 많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9개 알려진 지갑에서 지금 뭐 9,600만 달러니까 뭐 1,000억 이상 좀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다 아시죠? 제가 이제 댓글에서 제가 뭐 그분을 뭐 이렇게 공격하려는 건 아니고, 자, 트럼프의 WLFI, 그 리버티 파이낸셜 현재 이더리움 없는데요. 이더리움 다 거래소로 보냈는데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팩트는 보낸 게 맞아요. 근데 팔려고 보낸 게 아니고요. 보관하려고 보낸 겁니다. 제가 이걸 얘기를 왜 했냐. 어떻게 보면 조금 잔소리인데요. 이거 구글에 한 번만 이렇게 쳐보시면 솔직히 금방 나오거든요. 팩트 체크가 가능한 거죠. 저는 유튜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뭐 하루에 뭐 한 편, 두 편, 세 편 뭐 중요하죠. 근데 이게 공부의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경제적 자유는 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끝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2%, 2% 하는데요. 경제적 자유 2%는 제가 축구로 비유를 해보니까요. 축구는 쉽게 말하면 국가대표 안에 드셔야 돼요. 국가대표 혹시 주변에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안 계실걸요. 반면에 이제 각 이제 지역구마다 동별로 조기 축구에 있으시죠. 조기 축구에서는 실은 토요일 날 주 1회 한 번씩만 축구를 해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직업이 있고 다 바쁘시고 한데 토요일 오전, 일요일 오전에 나와서 꽁 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조기 축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를 만약 꿈꾸신다면 조기 축구를 하시면서 내가 손흥민이다, 이강인이다 티셔츠 입는다고 내가 이강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왕 시작하신 투자라면 실패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무조건 성공하겠다라는 생각 안 해요. 저도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 보신 다음에 후회를 안 남기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젖잘싸라고 하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뭐 노력도 안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자는 지금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내 투자의 목표가 뭔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은데요. 내 그냥 손주 아니면 우리 조카들 용돈을 주는 것이다. 이 크립토 TV 안 보셔도 돼요. 공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어쩌다 그냥 뭐 수시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신 잃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목표가요. 이번에 한번 차 한 대 바꿔보는 거? 이것보다 좀 더 크면 지금 나 회사 다니는데 이거 미래가 안 보이네. 퇴사까지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크게 노후를 보장하겠다. 이것보다 더 크면 경제적 자유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목표가 높으시다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더 많은 시간과 땀을 갈아 넣으셔야 돼요. 고통을 감수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30대를 갈아 넣었던 것으로 실은 공부를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지금 나이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디지털 뭐 핸드폰 뭐 맨날 컴퓨터 보잖아요. 저보다 더 보신 분도 있는데 맨날 이거 공부하고 진짜 모든 걸 전 다 찾아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지금도 저는 사실 눈이 아파요. 핵심은 뭡니까? 이 정도 노력해보고 그래서 실패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뭐 어쩌겠습니까? 실패 좀 그리고 좀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비트, 이더 위주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린 거예요. 왜? 뒤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각오와 노력을 하시고 후회가 없진 않겠죠. 적은 후회를 남기실 수 있는 투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